영원히 날 찾아와 사랑만 남기고 간 너.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넙얕 70일의 취미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자기소개가 아니고 한 주간 뭐 있었는지 얘기하는 시간인데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덕의 길로 가보지 않겠느냐. 덕의 길? 네. 그 약간 소녀 그룹 덕후인데 그 아저씨 팬이에요. 아, 덕질할 때 친구가, 덕이요? 그래서 같이 덕의 길로 가자고 해가지고 동양초록에서 말한 덕인 줄 알았어요. 에토스. 네. 그래서 나한테 앨범을 주고 갔는데 여자친구라는 그 걸그룹이 있더라고. 걔네들 그 앨범을 준 거야. 그래서 나한테 그 귀한 거를 이렇게 나 줘도 되냐 그랬더니 친구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여러 개 있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하나 받았거든요. 아, 진짜로? 그래서 그걸 넘겨봤어. 어떻게 돼 있냐면은 CD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사진 앨범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즘도 CD 산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게 나오나 보더라고. 아, 대학교 이후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죠. 옛날엔 CD 많이 들었는데. CD를 요즘 프로모션을 해갖고 그 방송 관계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CD를 주기 위해서 만들기도 해요. 아, 그랬구나. 그건 CD로 드려야 되는 거니까 틀다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그렇네. 예전에 CD 정말 많이 들었는데 막 소중하게 여기면서. 맞아. 그래서 그걸 많이 갖고 있나 봐. 그래서 하나씩 넘겨봤거든요. 앨범을 넘겨봤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걸그룹이나 이런 거 보면 아우 예쁘다 막 생각이 들잖아요. 넘기는데 애들 너무 어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좀 애쓴다 애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최 사장님 연예인 정말 모르시잖아요. 진짜 몰라요. 여자친구요? 여자친구. 그러니까 여러 명인 거죠? 그렇지. 여자친구들 6명인가? 5명인가? 잘 모르겠어요. 신인 걸그룹이에요? 저도 TV를 안 봐가지고. 2집이던데? 2집? 아 그래요? 네. 아, 그래. 몰라 남자 그룹밖에 몰라요. 그런 거를 그런 거 봤었어요. 앨범에 그 멤버들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카드 같은 거 하나씩 넣어요. 근데 하나씩밖에 안 들어있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6명이면은 이제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는 거야. 6개를 모으기 위해서. 쩐다. 캐롤빵 같은 거 이렇게 포켓몬빵 스티커 모으려고 먹는 거랑 똑같네. 그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판매하는구나. 네, 거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관계자들이 들을까봐. 그렇구나. 그런 데도 있더라라는 거 좀 봤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보고 싶은데 CD 플레이어가 없어가지고 못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프닝 음악으로 나가는 건가요? 어쨌든 진짜 그래서 CDP 없죠 지금. 컴퓨터에도 그 재생할 수 없고 요즘 노트북에. 그 삼촌 팬이 되는 게 괜찮아 보이더라고. 왜냐면은 생각해보면 자기 직장도 이제 옮겼긴 했는데 잘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나쁘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덕의 길로의 인도를 받았다가 플레이어가 없어가지고 가지 못했다. 그렇게 한 줄 보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강 선생은 머리가 너무 귀여워졌는데. 네. 이게 이발하셨네요. 요즘 유행하는 투블럭인데 거짓말하지 마. 투블럭 안 봤어? 고딩처럼 잘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고등학교 학생처럼 바뀌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지금 보니까. 귀엽네. 동안 되셨어요. 요즘 유행하는 거기도 한데 저희가 초등학교 때 유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잖아. 구렛나루 없애는 거. 네. 투블럭이 뭘까 하고 한번 경험해봤는데 회춘했습니다 제가. 네. 진짜 젊어 보여. 그렇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냈어요? 네, 저는 뭐 요즘 공포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 뭐 그 나라님들께서 또 뭐 노동 개혁이다 하셔가지고 그 정규직 노동자들조차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노동시장의 유연성. 참 애쓴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실제로 이게 이제 법제화가 되고 뭐 입법도 지금 추진하고 있던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참 무서워질 것 같아요 세상이. 참 세상 사는 게 점점 그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헬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 갑자기 무거워지는 분위기.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나 한 주간도 지켜보고 계셨군요. 제가 그 최근에 어떤 뉴스 기사도 한번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헬조선 최후의 탈출구. 로또? 죽창은 분풀이에 불과할까? 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DC 인사이드에 있는 어떤 게시판에 댓글을 하나 인용을 하면서 글을 시작을 해요. 예. 그 댓글 내용이 뭐냐면 꼰대들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지들이 다 쥐고 있으면서 맨날 우리 보고 더 노력하래. 그럼 죽창으로 다 찔러달란 말인가? 어쩌고 저쩌고. 헐. 예. 이런 댓글들도 이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선동을 한 건 아니지만 죽창이라는 말을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참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오, 정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이 점점 심화될 것 같아요. 심화될 것 같아요. 제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런 갈등이 있으면 이제 국가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또 한국을 걱정하시면서 투블럭으로 깎은 다음에 지켜보고 계셨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다른 기사도 하나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흥미롭게 지켜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엔 폭스바겐. 폭스바겐. 네. 폭스바겐에서 이제 일종의 사기죠. 사기를 쳤다 걸렸죠. 그랬어? 왜? 미국에서 걸렸는데 배출가스 네, 조작. 배출가스를 네. 조작을 했는데 예. 조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다른 자동차 회사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폭스바겐 좀 이번에는 대놓고 윤리적인 문제가 심하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디젤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의 디젤 기술이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그 정도의 출력을 내면서 그 정도의 연비를 내면서 이런 디젤 엔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이 디젤의 효율이 너무나 좋다 해갖고 이제 많이 팔렸죠. 폭스바겐이 그 기술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뭐 유로6라든가 미국에서 어떤 배기가스 제한이 있잖아요. 몰라요. 이거를 만족시키고 있었어요. 배기가스를 너무 많이 낼 수 없어요. 아, 효율도 좋고 연비도 좋은데. 그렇죠. 거기다가 오염물질도 적게 나온다. 근데 디젤은 태생이 좀 오염물질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소가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연소실의 온도가 높고 공기가 많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구조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가솔린의 경우에는 악셀 페달을 밟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달리지 않으면 공기를 많이 안 넣어요. 공기랑 연료를 많이 안 집어넣어요. 그럼 뭘로? 그러니까 그 양을 조절하는 거야. 아,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디젤 자체는 언제나 공기는 풀로 차 있고 거기다가 연료의 양을 조절을 해요. 많이 넣을지 적게 넣을지. 네, 연료를 조절하는 거고 공기는 언제나 많아요. 그럼 빠르게 달리고 출력을 높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기 자체가 연소를 해버려요. 그럼 공기에 연소할 게 뭐가 있냐면 질소가 있거든요. 네. 질소는 당연히 안정적이니까 연소가 안 돼야 되는데 출력이 높은 상황, 빠르게 달리는 상황,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질소 자체가 연소가 돼서 산화질소가 생겨납니다. 근데 그 산화질소가 굉장히 안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그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럼 태생 자체가 디젤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산화질소를 많이 방출할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 근데 그거를 우리는 폭스바겐 그룹은 우리 엔진은 그 양도 굉장히 적으면서도 굉장히 고효율의 엔진을 만들었다라고 광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사기에 걸린 거냐면 실제로 자동차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정말 배기가스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 질소나물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 라고 다이노 위에 올려가지고 이제 검사장에서 검사를 할 때는 ECU가 그러니까 그 자동차 안에 있는 컴퓨터가 파악을 해요. 지금 검사 중이구나. 그래서 그때는 출력을 줄이고 배기가스를 적게 내보냅니다. 그리고 주행 상황이 되면은 지금 주행 상황이네 핸들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때는 그냥 마음 놓고 막 어차피 검사하는 거 아니니까 배기가스를 막 팡팡 쓰는 거예요. 그런 기술력을 차들마다 넣어놓은 거야? 그렇죠. 다는 아니지만 이제 걸린 차들이 몇 개가 있죠. 야, 이 앞서가는 폭스바겐 기술력. 지금 검사 상황인지 아닌지를 아는 건데 문제는 어느 자동차 회사나 다 비슷한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검사 상황, 되게 제한된 조건과 실주행 상황에서 연비 차이도 나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폭스바겐은 아예 그냥 대놓고서 사기를 친 거죠. 검사하는 거를 파악해서. 그건 아예 사기를 친 거죠. 근데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그런 기술을 만약에 차 안에 내장해놨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될지. 재밌더라고요.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기술적인 거를 보는 것도 재미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거대한 회사잖아요. 네. 뭐,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데가 아우디? 벤틀리? 그걸 다 포르쉐? 폭스바겐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폭스바겐 계열사거든요. 자동차 그룹. 이죠. 그렇죠. 엄청나게 큰. 어마어마한 그룹인데 거기서 조직적으로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한국에서 일종의 그런 조작들을 했다고 했을 때 휘청거릴 정도의 위기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인해서.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독일 회사이기 때문에 좀 징벌적으로 더 강하게 매길 거고 유럽에서는 또 윤리를 굉장히 좀 다르지 않아요.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초가 주목되고 좀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소재인 것 같아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독실이의 그 어떤 덕후적인 자동차 분석으로 인해서 재밌다. 네, 이래가지고 포르쉐를 안 샀어. 그랬어? 나도 사실은 포르쉐 안 샀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그래서 것 때문에 그럴 것 같더라고 왠지. 어쩐지 아우디가 별로 안 끌리더라고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도희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하면서 보내셨나요? 저번에 맞다. 그게 문제됐다. 뭐가 문제됐냐면은 강연을 하셨는데 네. 왜 그걸 홍보 없이 강연했냐.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지? 많은 분들이 가고 싶었대. 왜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셨습니까? 그런지 몰랐고 일단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지 모르고 원래 강연을 저희가 개별 강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별 강연은 홍보를 안 해요. 원래. 네네. 그리고 개별 강연은 일단 다른 패널 분들도 안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홍보는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미처 못했고요. 그렇지. 그리고 또 거기 이제 강연한 곳에서 소규모로 진행된다고 처음에 말씀하셔가지고 가서 명상을 전파해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히 제가 잘 보냈습니다. 그 강연 주제가 그 카페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는데. 네네. 이번에 그거 언젠가 한번 해주시나요? 어떤 걸? 못 들은 사람도 많으니까 카페 그때 강연 때 했던 그 주제에 대해서. 네네. 정말.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도희님의 강연이 이번에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아니야. 들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계속적으로 가셔서. 네네. 그래서 이번에 반응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네. 똑같은 거 계속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취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게임부터 시작했죠. 강 선생의 게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게임이 미학적인 것인가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막 토론도 하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좀 속상했던 게 당연히 주제를 보고 독실인권 줄 알았다는 걸 보면서 다 이미지가 이렇구나. 그랬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가지고 취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가볍게 우리 김도인이 준비해 주셨다고 해가지고 뭐 당연히 명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뭘 준비하셨습니까? 네. 취미라는 게 자기가 그냥 즐거워서 하는 활동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취미 특집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취미가 없어요, 제가. 나도 취미가 없어가지고. 나 너무 많아, 취미가. 그래? 대단하다. 일단 뭔가 외적인 활동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존재하고 있는 게 취미예요. 일하거나 먹고 자거나 그 외의 시간 뭐 하는지 생각해보면 그냥 그냥 있거든요, 가만히. 그냥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진짜 생각을 비우고 있나요? 그냥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보통 누워 있어요, 그냥. 네, 멍하니 있고. 순간 그 부처님이 누워서 명상하고 계시는 게 떠오르네요. 요즘에 최근엔 또 이제 쉬고 싶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취미 한다고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냥 평이한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취미 뭐야 하면 그냥 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음악 감상. 네, 노래 듣는 거. 근데 음악 감상도 취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특정 음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듣는 거 아니고 그냥 대중가요나 듣고 싶은 거 그때 이제 찾아봐서 듣는 편이거든요. 멜론 탑백 이런 거. 네네. 특히 힙합 이런 거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진짜? 네네. 전혀 어울리지 않게 힙합을 듣는군요. 그리고 그냥 책 읽거나 그냥 혼자 하는 활동을 좋아해서 영화 보거나 근데 그거를 취미라고 소개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역량이 없어요. 그냥 진짜 보통 취미가 아니어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냥 영화 보거나 그냥 음악 감상하거나 책 읽거나 이래서 근데 그나마 이제 취미면 다양한 분들이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봤던 게 독서하는 방법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취미가 독서라고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좀 책 읽을 때 좀 이렇게 하면 유용한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었던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거 소개해야겠다 그런데 최 사장님한테 까인 거예요. 독서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딴 걸 어디서 하려고 하냐, 재미도 없는 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그나마 할 수 있는 뭔가 작업이 제가 화장품을 한 10년 전부터 만들어서 쓰고 있어서 네, 요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뭘 만든다고요? 화장품, 천연 화장품이라 요새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이걸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브랜드들도 많이 생겼고
근데 제가 이제 천연 화장품을 처음 배운 게 10년도 더 전이거든요. 그때 뭐 천연 화장품이다 이런 거 말 쓰기 이전에 배웠던 거여서 그때부터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어서 이걸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 저는 이게 남성분들은 화장품에 별로 관심이 아예 없으시잖아요. 남자들도 많이 알아요. 그냥 기초 화장품. 뭐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로션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거기다 색조를 추가하죠. 네네. 근데 다 안 해. 이 정도면 됐지. 끝났네. 선블락. 네네, 그죠? 선크림. 그 남성분들이 간혹 아내분이라고 하시면 이제 알겠지만 여자친구를 사귈 때 여자친구가 나 뭐 쌩얼이 아무것도 안 했어라고 하면 구분을 보통 못 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런가요? 여성이 화장했는지 화장하지 않았는지 화장이 진하지 않으면 구분을 잘 못 하신다고 색조를 하잖아요. 안 하면 쌩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눈썹만 그린 것까지는 쌩얼이다. 쌩얼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어하는 남자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제 입술을 바르느냐, 혹은 이제 뭐라고 부르죠? 그 속눈썹이랑 눈썹 사이에 바르는 거. 아, 뭐 아이라이너 이렇게 색깔. 아이섀도우. 그런 네. 거를 안 하면 이제 쌩얼로 생각하기도 하고. 갑자기 궁금함이 들었는데 네. 그 기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깡 선생이랑 독실이는 그 아내분의 쌩얼을 처음 본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소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쌩얼 딱 봤을 때 어땠어요?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난 아니다. 그래? 그래. 지금도 눈물 흘리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아, 감동이었다. 예. 아, 근데 왜 감동이었어요? 너무 빛이 나고 눈이 부셔서. 예. 그랬군요. 예. 네, 깡쌤이랑 독실님 아내분들이 둘 다 미인이셔요. 미인이셔가지고. 네. 근데 보통 독실님은 아직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저는 잘 구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화장을 진하게 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진짜로 안 한 줄 알고. 경쟁 뜨네. 아니, 언제나 안 한 줄 알고. 언제나 안 한 줄 알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조금 했다는 거야. 근데 아니 뭘 했다는 거야 도대체.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화장을 한 여자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색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는데 그냥 피부도 원래 그냥 아이고 그려. 알았어. 남편 고아던져야죠. 괜히 물어봤다 싶습니다. 화장을 지웠다는데 왜 다시 하고 나왔냐 물어봤죠. 장난 아니라. 장난 아니다. 잘못 물어봤어. 장난 아니다. 그대로 지옥 가려고. 지옥. 알겠습니다. 너도 결혼해봐라. 알겠습니다. 근데 남성분들은 보통 화장 진한 거를 싫어하시고 그 옅은 화장, 쌩얼처럼 보이는 화장, 그러니까 그 얼굴을 좋아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냥 이쁘면 좋아합니다. 네. 아, 그렇구나. 사실 그게 그 일이지. 네네. 그래서 제 취미로 천연 화장품 이걸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천연 화장품이 지금은 크게 세 부류로 자격증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 자격증을 기준, 네, 이게 사단법인이어서 국가 자격증은 아니고 보통 뭐 요가 뭐 이런 천연 화장품 취미류랑 연관된 것들은 다 네네 사단법인 자격증들이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죠, 사실. 네네. 그냥 어떤 기관 단체에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발부하는 자격증인데 일단 이거를 가지고 뭐 취직이나 다른 활동을 하시려면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근데 천연 화장품이라고 해서 제가 배울 때는 묶어서 다 배웠는데 지금은 천연 화장품 얼굴에 바르는 거를 만드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천연 비누. 비누는 많이 네네. 들어봤어요. 비누 만드는 폐식용유로. 것들 있고 맞아요. 아로마 테라피에서 향기에 관련된 거 요법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서 크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거는 그건가요? 초 만드는 건가요? 향초? 그거는 보통 이제 천연 화장품 이거 만들 때 많이 하시고요. 그 아로마 테라피는 향기 요법이라고 해서 향기 치료, 그 여러 가지 에센셜 오일들의 효능 이런 거 배우는 거. 오일.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이 네. 꽃에서 추출하는 게 맞아요? 네, 꽃이나 뭐 나무 뿌리, 뭐 껍질, 뭐 꽃잎에서 추출하는 것도 있고 열매에서 추출하는 것도 있고 되게 기름을 다양해요. 짜내는 거예요? 네네. 꽃 같은 거에 기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짜? 비싸요. 그거 있죠. 막 기름 장미, 있어요? 네네, 장미 에센셜 오일이다 그러면 장미꽃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조금 나오겠네? 네. 아주 조금 나오죠.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장미한테 못할 짓을 하는군요. 추출해봤었어요. 꽃을 라일락 같은 거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예. 꽃을 다 따갖고 그냥 그 에테르 같은 거에 집어넣어갖고 유기용매에 집어넣고 계속 그걸 돌리는 거예요. 추출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디서 하나? 고등학교 때 한번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했다고? 그런 거를? 완전 웃겨. 그냥 뭐 하면 돼. 그러니까 물로 뭔가를 우리가 약을 달여서 먹을 때 물에다가 넣고 오랫동안 달여서 뽑아내잖아요.
예. 뭐 홍삼을 달인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런 향기 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방향족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방향종? 방향족이라고 해갖고 이제 벤젠고리가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고. 벤젠고리요? 지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에 잘 안 넣고. 지용성? 물에 잘 안 넣고. 물에 잘 안 넣고 석유화합물이라든가 이런 유기용매에 잘 녹아요. 벤젠이라든가 에테르라든가 이런 거에. 그러니까 꽃잎을 따서 다 따갖고 어떤 유기용매 안에 넣고 그냥 끓이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걔가 이제 녹아서 나오는 그죠, 녹아 맞죠. 네. 녹아서 나오면 그걸 이제 증류작용을 걸쳐서 네. 뽑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꽃이 막 엄청난 이만큼을 따갖고, 그러니까 못할 짓이라고 하니까 맞을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양을 집어넣었을 때, 맞아요. 실제로 나오는 거 요만큼 조금 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예를 들면 장미 향이 나는 거를 인공적으로 합성한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합성이 가능하면 싸요. 네네. 근데 정말로 장미에서 추출한 오일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질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한 손톱, 그러니까 새끼 손톱만한 병을 사시려고 하면 보통 10만 원 정도예요. 네. 새끼 손톱만한? 네, 새끼 손톱 정도의 야, 그게 손톱이냐? 마디에 죄송합니다. 새끼 손가락. 새끼 손가락. 새끼 손가락 정도의. 손가락을 잡으면서 나 손톱이라고 바보인가? 해가지고. 어제 술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데. 새끼 손가락만한 에센셜을 살려면 네네. 에센셜 오일을 사려면 로즈 에센셜 오일이다, 장미꽃잎이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해요. 비싸구나.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저 에센셜 오일이 또 안에 용매가 같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들었을 때는 아예 라일락을 갖고 추출했을 때는 고체가 됐거든요. 왜? 그런가 봐. 모르겠어. 그 향기 분자가 고체인가 보지. 근데 그거를 이제 용매에다가 녹이는 거야. 약간 희석하면 오히려 양이 늘어나잖아요. 네네. 진짜로 이렇게 모르지. 그 장미 오일은 실제로 액체일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요. 언제 독실이 그 화학 물질을 만들었던 그 기억도 한번 끄집어 내보고 싶어요. 그거 그때 별의별 걸 다 만들었구나. 온갖 걸 취미 특집, 만들었다는 화학 실험, 폭탄 제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불법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일단 천연 화장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제 아주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게요. 또 이제 뭐 남성분들은 벌써 끄셨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 네네. 그래서 천연 화장품이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이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쳤을 때 화학 합성물이나 화학 방부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가가 절감되려면 화학 성분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화장품이라는 것 자체가 뭐 만들면 뭐 일주일 안에 빠르게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보통 이제 보존 기간이 3년 정도니까 유통기한이 그 정도로 이제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으려면 화학 방부제를 처리하는 거죠. 근데 이 성분들이 유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화학 방부제를 쓸 수밖에 없는 거구나. 네네,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천연 성분이나 아니면 천연에서 유래해서 추출한 성분보다는 피부 자극이 심해서 민감하거나 이렇게 뭐 아토피 질환 있으신 분들이 사용했을 때는 피부에 대한 뭐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게 문제돼서 최근에 천연 화장품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관심도 많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모든 그 제조하는 화장품의 이름, 직접 제조하는 화장품의 이름이 천연 화장품인 거구나. 네네, 그러니까 성분들을 대체하는 거예요. 네. 근데 유통기한이 매우 짧겠네. 네, 그래서 천연 화장품들을 만들어 써보면 천연 성분이 이제 유래된 방부제를 넣거나 아니면 인공적인 방부제를 넣거든요. 보통 뭐 기초 화장품류다 그러면 6개월 미만이에요. 그리고 보통 냉장고에다 차게 보관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군요. 네. 여기서 이게 언급을 하자면 화학 조미료를 이야기한다든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나왔었던 거는 화학 방부제를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화학 제품이라고 하는 거에 이름에 화학을 붙이는 건 좀 부당한 것 같은 게 천연도 다 화학 제품이거든요. 맞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인공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합성해낸 화학 물질들. 그죠? 예를 들면 비타민 C를 예를 들자면 비타민 C가 식품 안에 있는 걸 추출해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냥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아스코르브산은. 싸요, 비타민 C는. 합성하는 것 자체가.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천연 제품들을 사용해서 만드는 화장품이냐 아니면 그냥 말하자면 석유 화합물에서 추출해갖고 만들어내는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화공 약품의 일부를 섞은 거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특히 화장품에서 독실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석유에서 추출한 화합물질들이 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항상 석유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석유 화합물, 그러니까 모든 왜 저희 쓰는 것들이 석유에서 다 나와요? 그 유기화합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게 이름의 유래부터 좀 간단히 보자면 이런 질문할 건 미리 얘기를 해. 미안. 탄소가 들어있으면 유기물이지. 미안하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같은 거는 이제 유기물이라 보지 않거든요. 그냥 네. 유래만 설명할게요. 유래가 재밌어요. 오케이. 유기물, 무기물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알기로 석유화합물들은 유기물에 들어가요. 이제 탄소화물이라고 유기물과 하고 무기물의 차이는 뭔가요? 그 기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예요. 생체. 기온할 때 기자. 기온할 때 그거. 에네르기요? 네네. 에너지 할 때 기자. 그렇죠. 맞아요. 기가 흐른다, 뭐 기가 막혔다 할 때 그거 있잖아요. 그 기예요. 그럼 뭐냐면 유기물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에네르기는 에너지잖아.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예. 농담 아니었단 말이야. 진짜인 줄 알았어. 기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생체 분자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물질인 줄 알았어요. 과거에는. 이건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기물이라는 거죠.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나무라든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들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알코올? 알코올도 맞아요.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인공적으로 알코올을 합성할 수 없었던 당시에는 그냥 알코올을 어떻게 해서 뽑아냈었냐면 주정, 목정이라고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메틸 알코올 같은 경우에 나무를 직류하면 나타나요. 나무를 태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무에서 뭔가 진액 같은 게 불타는 나무에서 뭔가 액체가 흐르다가 불타는 게 보여요. 맞아. 진액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무를 직류하게 되면 이제 메틸 알코올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탄올. 어쨌든 나무에서 알코올이 나온다. 에탄올 같은 거는 술의 성분이에요. 술은 어떻게 만들죠? 그냥 포도 같은 거를 처음 따갖고 으깨놓으면 저절로 효모에 의해서 발효해갖고 알코올이 만들어져요. 누가 만드냐면 생물이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래서 생체 분자가 아니면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그런 기가 들어있는 화합물이다 해서 유기물이라고 불렀었어요. 그게 아닌 거는 이제 무기물인 거고요. 금속 같은 것들. 이제 금속 하면 수산화 나트륨이라든가 뭐 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무기물이라고 옛날에 불렀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오르가닉이네요. 그렇죠. 오가닉 유기물질이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인공적으로 합성이 가능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일반적인 이제 탄소화물이라고 따로 분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석유화합물에 대한 질문을 하자면 석유가 어디서 왔냐면 예전에 미생물들의 사체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석유화합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체의 흔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물들의 총집합인 거예요. 석유는. 거기서 그리고 석유는 싸잖아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어떤 생명체한테 만들어내도록 시키는 것보다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걸 뽑아가지고 그걸 잘 분리만 하면 그 안에서 알코올도 나오고 천연가스도 나오고 그 안에 뭐 가솔린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화학 벤젠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화합물을 맨날 쓰는 거구나 사람들이. 그렇죠. 그 안에 있으니까. 유기물들의 총집합이 석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알겠어. 처음 알았어요. 그렇구나. 생명체의 흔적이 석유인데 우리 왜 한반도에는 그런 게 한 방울도 없을까? 그러네. 예. 석유 나오면 뭐 이제 한반도에 사실 공룡들은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룡 새끼들은 뭐 한 거야? 일단 천연 화장품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천연 비누도 해야 돼서 비누도 한번 볼게요. 비누를 저희가 쓴 지 되게 오래돼서 실제로 비누라는 단어가 그 영어 단어가 SOAP잖아요. 소프. 네네, 소프. 이게 로마에서 사포라는 산에서 유래한 거래요. 이름이 그래서 네네. 사프? 사포산이 있는데 로마에 사포산? 여기서 사포에서 이제 제사 지내던 산들이에요. 신에서 이제 제사를 올리던 산. 근데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제물 희생양으로 썼던 동물의 사체를 이제 태워 보냈는데 그 태웠던 것들이 비가 오면 씻겨져 내려와가지고 그 기름이랑 나무 태운 재들이 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유달리 그 강에서 이제 빨래가 세탁, 잘 돼. 빨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래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동물 사체나 나무 태운 재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비누 같은 걸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비누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기름 성분에다가 네. 수산화나트륨을 좀 섞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딱 그 성분이 있는 거예요. 태웠잖아. 그럼 수산화나트륨이 만들어질 거고 그 안에 있을 거고.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수산화나트륨 뭐라고 불렀는데? 양잿물.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동물의 사체를 태우면 그 과정에서 나온 지방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만났었겠지. 그럼 일종의 초기 형태의 비누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요? 굳기 전에 비누구나. 그렇지. 그런 상태. 신기하네요. 네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쓰여지다가 중세시대 때 지중해 국가들에서 뭐 올리브오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비누를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무역하기 시작했대요. 이 부를 축적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했던 석유에서 추출된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합성 비누를 만들어 쓴 거는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그때 이제 폭발적으로 세제량이 증가하게 돼요. 합성 세제량. 그 인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네네. 비누 발견. 예. 네. 세제의 발견.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장기간 이제 변질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합성 방부제랑 아까 석유에서 유래한 합성 물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요즘에 문제되는 게 계면 활성제라고 해서 뭐 노 샴푸 운동 뭐 이런 것도 하시고 하는 분들이 이제 샴푸를 안 쓰거나 계면 활성제 문제된다고 해서 뭐 천연 유래 화장품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특히 이게 아토피 피부나 아니면 탈모 있으신 분들, 그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한테 문제가 돼요. 계면 활성제라는 게 뭐냐면 세제나 클렌저 용품, 이제 세안 용품들에서 석유에서 추출한 합성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합성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데 얘가 비용이 굉장히 싸고 세정력이 높은 장점이 있어요. 아, 세정력이 높아. 네네. 근데 세정력이 높으면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유분을 너무 과도하게 제거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성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그리고 얘가 생분해성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보통 이제 뭐 샤워하거나 샴푸하면 거품들이 물로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그냥 거품이 계속 유지되잖아요. 오, 맞아. 네, 그러니까 때국물. 그 거품 났던 것들이 분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그 생분해성이 떨어지면 독성 물질이 피부에 잔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이거를 천연 계면 활성제로 대체해서 쓰는 추세예요. 천연 화장품 만드실 때. 이제 용어가 다른 거예요. 아까 화학 물질이라고 했었던 것이 사실은 합성 물질을 얘기하는 거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그냥 비누도 계면 활성제예요. 그게 뭐예요? 계면 활성제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물 위에 기름이 뜨죠. 그럼 물과 기름 사이에 경계면이 보이죠. 계면. 네. 그렇죠. 그 경계면이 보여요. 네. 계면 활성제는 그거를 없애주는 애예요.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해주는 애들을 계면 활성제라 불러요. 30년 만에 처음 알았어. 이제 표면 장력이 그 떨어지는 계면이야? 네. 경계면의 계면. 경계면을 활성화시킨다는 거는 사실 그 계면이 싹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섞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비누 자체의 성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합성 계면 활성제를 얘기할 거냐, 천연 계면 활성제를 얘기할 거냐가 되는 건데 이거 네. 우리가 사실 화학 시간에 배우거든요. 고등학교 때 비누의 종류 3가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배워요. 빨래, 오이. 어떻게 배우냐면 그 계면 활성제 자체가 있어야지만 일단은 때를 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때 성분 중에 수용성 때가 있고 지용성 때가 있잖아요. 네. 물에 잘 녹는 때가 있고, 그러니까 사인펜을 예를 들자면 수용성 사인펜 있잖아요. 그게 손에 묻었어. 그럼 원래 수용성이니까 물로 씻으면 그냥 씻겨져요. 수용성이니까. 근데 지용성 펜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드마카 같은 거? 매직. 그렇지. 매직 펜 같은 거. 보드마카는 수용성이죠. 아, 그래요? 네임펜이라고 하는 게 지용성이거든요. 걔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쓰여진 것이 물에 안 씻겨요. 그럼 그걸 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용성 때. 그럼 지용성 때는 어떻게 빼야 될 것이냐?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드라이 클리닝 같은 걸 해갖고 기름을 뿌려버리면 기름 안에 녹겠죠. 지용성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녹이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 물로 씻어내기 위해서는 물의 지용성이 녹도록 해주는 게 필요해요. 다시 말하자면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성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사실 계면활성제고, 우리가 말하는 그 천연 비누도 마찬가지고 합성 세제라고 하는 거 있죠. 빨래할 때 씹어넣는 거, 뭐 때가 쏙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계면활성제인 거예요. 그래서 계면 활성제가 필요한 거구나. 그 경계면을 없애야지 지용성 때가 그 안에 그렇죠. 녹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다 평소에 이해하고 다니면 세상이 좀 달라 보입니까? 그냥 그래서 저는 이게 교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는데 정말 전혀 30년 만에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처음 듣네요. 그래서 이제 도인이 말씀하신 걸 좀 다르게 번역을 하자면 정말 있는 그대로 모든 종류의 기름때를 싹 다 뺏어낼 수 있는 효율이 굉장히 좋은 합성 세제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에 있는 유분을 과도하게 제거하기 때문에 피부가 이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거죠. 보호할 수 있는 그 막까지 다 벗겨내니까. 근데 천연 성분을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는 계면활성 성분으로 해서 때를 벗겨낸과 동시에 스스로가 약간의 유분도 같이 가지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훨씬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화학 물질로 만들었을 때. 석유에서 추출한 합성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생분해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그리고 식물 유래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의 계면활성제들은 생분해성이 높아서 빨리 이제 분해되니까 피부 자극도 덜하고 환경도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천연 보는 거죠. 계면활성제 뭐가 있어요? 그 애플워시 뭐 이런 거나 애플워시? 네, 뭐 올리브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천연 성분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네. 분해를 생각하자면 분해하는 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균들이. 걔네들 입장에서는 원래 자연에 있는 거를 분해하고 먹고 살도록 생겨난 애들이에요. 그렇게 진화해 왔어요. 근데 인공적으로 합성할 때 정말로 모든 종류의 유분은 싹 빼줄 수 있는 너무 효율이 강한 애는 있는데 걔는 그 세균들이 못 먹는 거예요. 없었던 거야. 지구상에. 없었던 물질인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로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제 환경오염이 심해진다고 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요즘 어떻게 했냐면 생분해성이 좋아진 합성세제도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천연 화장품이랑 천연 비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되니까 천연 화장품을 쓰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천연 화장품이 뭐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천연 화장품의 취미를 가지면 좋을 대상자분들이랑 그다음에 장점 한번 알아보고 그럼 직접 이거에 취미를 배우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이걸 배우면 어떤 거를 뭐 만들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뭐 제품 종류들 그다음에 만드는 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네. 오히려. 근데 이게 요리 만드는 법을 말로 하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오프라인을 뭐 한번 해주시는 동영상으로 겁니까? 제가 촬영할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거 취미 가지실 때 처음에 배우실 때 유의할 점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마트 같은 데 가면 뭐 천연 화장품 교실 이런 것들도 있던데 맞아요. 어느 그래요? 날 거기 가보면 김도희님이 거기서 강의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그 한번 해볼게요. 취미 이거에 관심 가지시면 좋으신 분들이 제가 생각해봤는데 아토피가 있으시거나 혹은 아토피 자녀분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좋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조카들이나 주위 사람들도 아토피 있을 경우 제가 천연 비누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게 해봤더니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써봐라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천연 비누 만들 줄 안다는 걸 아니까 그럼 한번 그 아토피에 좋다는데 좀 만들어줘봐 해가지고 줬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이는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 만들어 쓰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저는 한참 됐어요. 10년도 넘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뭐 비누나 화장품류 거의 다 만들어 쓰는 것 같아요. 일부만 쓰세요? 아니면 전부 다 그렇게 하세요? 거의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조 화장을 빼고서는. 아, 그거는 그 샴푸는요? 샴푸도 만들어서 쓰는데 그러니까 귀찮으면 사서 쓰고 샴푸도 화장품 중에 좋았던 게 천연 샴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근데 천연 샴푸 문제가 뭐냐면은 거품이 안 나. 아 근데 이거 이따 말씀드린 아까 그 석유에서 추출한 합성 계면 활성제들이 특징이 거품이 굉장히 잘 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천연 화장품들 쓰시다 보면 되게 불만스러운 게 거품이 잘 안 나거든요. 그게 맞아. 안 씻긴 천연 것 성분 맞아, 안 씻긴 것 유래여서 같아, 그래. 네. 근데 제가 만들었던 거는 충분히 거품에 대해서 거품도 사용할 정도로 나거든요. 오, 그래요? 네. 얼마입니까? 처음에는 잠깐만. 이따 도희님이 끝나고 이런 거 남아. 하신다고 해갖고 그 세련된 도시 여성의 취미구나. 현대에 와서 생긴 취미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기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샴푸도 만들어 쓰시고 화장품도 만들어 쓰시다고 와서 산에 있는 산에서 돌을 닦다가 약초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거 해. 그 필요한 거 그냥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제 취미라기보다 취미하면 보통 이렇게 활동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천연 화장품이 지금 저한테는 취미가 아니고 그냥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생존. 네, 필요하니까 그냥 필요한 물품 음식 해 먹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큰 재미는 못 느끼거든요. 지금요.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저희는 재밌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남성분들은 관심이 없으시지만 그루밍 쪽은 여기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뭐 외모나 패션에 대해서 돈 많이 투자하신 남성분들 있잖아요. 아, 그걸 그루밍 쪽이라고 네, 하죠. 그루밍 쪽 요즘에. 가꾸는 거죠. 그루밍. 그 고양이가 자기 털 이렇게 핥는 거를 그루밍이라고 하거든요. 네, 마부 이렇게 말털 갈아주는 처음 거. 알았어. 그런 식으로. 아, 그래? 그러니까 그루밍이 뭔지 모든 걸 모르겠는데 처음 그런 알고 것도 있어요. 그루밍이라고 불러요. 네, 맞아요. 털을 이렇게 긁어주는 거. 그 다음에 히피분들 관심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요? 자연적인 뭔가 삶이니까. 네, 네. 오가닉. 그죠? 네. 환경보호에 관심 많으신 에코족들. 그리고 뭐 광채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요즘 향기 해가지고 디퓨저나 향초 같은 거 많이 관심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향기요법 아로마 테라피 궁금하신 분들.
화장품 다 사업에서 들어가. 예비 창업하시려는 분들, 아니면 동안을 갈구하시는 분들, 그거 다 들어간다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 이 정도면 뭐 안 포함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정도의 아까 광채 피부 범주. 들어갔고 동안을 원하는 사람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제외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는 좀 나이도 들어보고 싶고 피부가 좀 곰보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김도희 피부가 좋긴 좋아. 광채 피부 아닙니까? 멀리서 보면. 기름으로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예. 취미의 장점을 좀 생각해봤는데 제가 10년 넘게 사용해보니까 실제로 피부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서 그러니까 아토피가 뭔가 질환처럼 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일단 받으셔야 되거든요. 여드름도 너무 과도한 트러블이다 그러면 이제 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자가적으로 할 수 있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영향력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사실 그거 난 체험으로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여드름 네.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근데 지금은 어디 갔었다? 지금은 지금 집에 다 놓고 왔어요. 용왕님 때문에 놓고 왔는데 그 계면 활성제를 안 미친 거 아니야? 써서부터 샴푸나 저는 이제 계면 활성제를 전혀 안 쓰거든요. 봐봐. 계면활성제 안 쓴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종류의 비누를 안 쓴다는 거야. 지금. 잘못 얘기했어. 인공화학 계면 활성제를 저 안 지금 쓰는데 놀랐어요. 네. 물로만 그러니까- 씻으신다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 없어지더라고. 여드름이나 피부 건조한 것도 없어지고. 아, 천연 화장품을 쓰세요? 사실 이제 안 씻죠? 뒤에 나오겠지만 김도인이 저걸 전수해줘가지고 사실 우리끼리는 좀 네, 알고 있는데 똑같이 쓴 사람인데 왜 이렇게 둘이 다릅니까? 조용히 해. 김도인이 먼저 배운 사람과 늦게 배운 사람. 나 10년 안 돼서 그래. 난 김도인이 5단계. 저걸 전수해줘. 김도인이 저걸 만드는 걸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저걸 전수를 받아가지고 그 화장품 업체를 차리고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알고. 찾으려고 네네. 했었다. 그치. 그리고서 독실을 화학 관련돼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얘기 나올 수 있으면 뭐 이따가 한번 네, 해보도록 나중에 합시다. 하시죠. 이게 활용해가지고 실제 취미로만도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생업이랑 연관시켜서 하실 수 있는 분야도 되게 많거든요. 그 소개할 때 말씀해 주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조만간 도인 화장품 하나 보는 겁니다. 수자문이만 오겠는데. 네, 네. 김도인 코스멧. 네. 근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크게 살면서 피부 문제를 겪었었던 적이 없는데 이걸 왜 배워보게 됐냐면 대학교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식구들 자체가 피부 트러블 나는 사람이 없거든요. 타고났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사실. 여드름이나 이런 트러블을 겪은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피부에 대한 걸 막 이렇게 관심 갖거나 뭐 피부과 산업이 발달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뭐 보통 대충 다니잖아요. 그래서 뭐 여드름 같은 걸 나도 그냥 뭐 집에서 그냥 짜거나 자기가 치료하거나 이 맞아. 정도인데 우리 때는 그랬죠. 네네. 근데 이제 그랬는데 이제 신경을 처음엔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과도하게 계속 술을 마시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피부 트러블이 심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주변 사람이나 어른들께서 좋다라는 걸 해봤는데도 이제 낫지 않아가지고 근데 우연한 기회에 무슨 천연 화장품이 좋다라고 해서 한번 집 근처에서 이거 수강할 수 있길래 배워봤는데 실제로 그 다음부터 썼는데. 피부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획기적인 뭐 동안 피부가 되거나 어떤 시술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건강하게 건강하게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혹시 그 이후로 술을 안 마셔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 이유도 그래? 아 맞다. 어제 많이 마셨죠. 네. 그리고 이제 아토피나 트러블 증상도 완화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특히 화장품에 구입하는 비용이 많으실 텐데 맞아. 화장품 구입비가 정말 감소돼요. 깜짝 놀래요. 네네. 그 다음에 뭐 환경 보호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효용성도 있을 거고 또 향기로운 생활할 수 있고 디퓨저나 향초 같은 그러니까 거. 알았어. 효과 장난 알았어. 그래서 어떡하라고. 야 들어봐. 예. 좀 더 남았어. 좀 더 남았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이게 직접 만들면서 기쁨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어? 기대됩니다. 네. 하고 싶어지죠. 네. 향기가 진짜 나나요? 지금은 안 나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향초랑 디퓨저 산업이 요즘 발달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격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진짜 향초에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뭐 선호하는 브랜드다 그러면 그냥 촌대 1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이해가 돼요. 뭐? 그 향이 특별히 좋아요? 아니, 향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러니까 초를 말하는 말 그대로 네네네. 양초의 베이스가 되는 성분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석유화합물 추출물을 쓸 것이냐, 천연 추출물을 쓸 거냐에서 가격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 천연 추출물을 사용한 초가 과연 더 좋으냐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소이 캔들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소이 오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콩기름으로. 그렇죠. 석유화합물이 아니라. 석유화합물이 아니니까 당연히 비싸겠지. 그렇네. 그러니까 비싼데 나오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더 좋냐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사실. 비싼 건 이유가 있다. 이유는 있죠 당연히. 근데 석유화합물에서 추출하게 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주장해요. 소이캔들 이제 100% 천연 소이캔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정말 비싼데 이 석유화합물을 정제해서 만든 거는 약간의 어떤 다른 물질이 들어있지 않겠냐. 발암 물질도 섞여 있을 수 있지 않냐. 우리는 그런 게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 모르겠긴 한데 아무튼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네네. 천연을 갖다 때려 박으면 그냥 비싸지. 무조건 비싸게 파는 건 아니구나. 그렇죠. 합리적이군요. 근데 이것도 화장품을 이렇게 배워보시면 자기가 만드니까 성분을 알 수밖에 없거든요. 뭐 요리 재료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네. 성분을 알게 되면 화장품을 사고 싶은 생각 자체가 사라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성분들은 광고에서 나오는 것들 아니면 패키징 이런 것들에 되게 호감 가지시고 그거를 구입하시려는 욕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화장품 성분 자체를 알게 되면 이거에 대한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이나 아니면 이게 실제로는 만들었으면 성분을 더 높여서 쓸 수 있고 거기 들어간 거는 성분 자체가 너무 극미한 양이기 때문에 별 효용성이 없다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법이 바뀌어서 사실 레시피가 다 공개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완전한 건가요? 네네. 아 비밀이 전혀 없어. 네, 그래서 읽어보면 얼토당토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뒤에 이제 써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비율은 네네.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근데? 비율도 그 뒤에 공시되어 있어요. 네네. 비율이? 네네. 뭐 몇 프로 함량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어떤 효용성이 있는 성분이다 그러면 기능성이 있는 성분들은 네, 몇 퍼센트 함량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비율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사실은. 네. 자기가 필요한 거를 더 넣거나 줄일 수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그렇고 또 이제 이렇게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배우는 구체적인 방법이랑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취미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정도로 하시는 분들 있고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뭐 그렇죠. 시작하려면 막 완전 최신 장비 풀세트로 갖춰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템 현질에서 처음부터 나 찔렸어. 그래서 강 선생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구나. 네, 저는 다 인생은 장비빨.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깡생 같은 스타일 분이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전문 과정을 수강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문가 과정을 수강하는 거. 네, 그래서 사단법인 자격증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뭐 어떤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만든 기관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 기관에서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이제 수강하시면 되는데 비용이 이제 평균적으로 낸다라고 치면 8회 기준에 한 매회 4시간씩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론이랑 실습이 병행되거든요. 이게 8회 듣는데 120만 원 정도 해요. 네. 오, 비싸다. 야. 그리고 이거를 들으면 듣고서 이제 필기 시험이랑 실습을 통해 가지고 합격하면 그 단체에서 발부하는 자격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큰 단체처럼 이제 영향력이 있는 단체다 그러면 연관돼서 이렇게 뭐 나아가 가지고 일자리를 구하시거나 이럴 수 있어요. 뭐 문화센터에서 강의하시거나 요즘에 뭐 방과후에서 아이들 강의하는 것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직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구나. 네. 그리고 8회 4시간 120만 원? 네, 그 평균적인 게 이 정도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뭐 천차만별이죠. 얼마까지 해 주실 수 있나요? DC 뭐 저 팬분 인정한다 그러면 DC 한 50%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또 여기서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좀 체계화돼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을 많이 지불하니까 이론적인 거는 화장품학 개론 같은 거, 뭐 화장품의 역사, 뭐 목적이랑 기능 이걸로 활용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같은 것들을 배우고요. 뭐 간단한 아주 피부학에 대한 거, 원료, 화장품의 분류, 화장품 만드는 법, 그리고 그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의 레시피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거예요. 레시피. 네, 레시피. 그리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실습 교육이 진행되고요. 네. 화장품 만드는데 뭐 저기 뭡니까 아이패드나 맥북 같은 게 필요하진 않나요? 네,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게 앞치마도 막. 네, 그 화장품을 만드실 때 취미로 가지실 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냥 한두 번 하고 말 거다라고 하시면 화장품을 그냥 사는 게 나아요. 천연 화장품 브랜드들도 요즘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초기 비용이 있어요.
반드시 갖춰야 되는 장비가 있거든요. 지금 이미 검색하고 있어. 네? 뭘 갖춰야 그래서 됩니까? 보통 뭐 여러 가지 화장품 이제 원료 파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화장품 기초 뭐 장비 도구 해가지고 패키지로 팔아요. 저도 10년 훨씬 전에 구입할 때 한 10만 원 내외 정도 비용 주고 샀던 것 같거든요.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핫플레이트여가지고 데우는 기능하는 거 있거든요. 핫플레이트. 네, 왜냐면 원료를 그 온도 조절해야 되고 중탕하는 것들이 많아서 핫플레이트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인덕션이 짱인 거 같아요. 네, 인덕션. 근데 저는 인덕션. 이게 가스레인지 말고 그 왜 전기로 되는 거 거의. 네, 전기로 들어가는 거. 근데 가스레인지에다 하면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끓어 막 보글보글? 네네, 온도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아. 네네. 그리고 비커 같은 걸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가스레인지에 하면 매번 이렇게 물로 끓여서 중탕하시기가 되게 곤란해요. 아, 비커도 필요해요? 네, 비커도 필요해. 근데 비커는 뭐 사파이어 글래스 이런 게 좋나요? 고릴라 글래스? 네, 이걸 말씀드릴게요. 그냥 진짜 처음에 모르신 상태로 사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핫플레이트를 사가지고 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핫플레이트가 비용 지금 뭐 2만 원 내외면 싼 거 하나 사실 수 맞아요, 있는데 지금은. 그때 이제 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굳이 사지 않고 가르쳐 주시는 네? 가르쳐 주시는 강사분이 이제 저는 이거 뭐지? 전문 과정으로 배우지 않아 가지고 개인당 핫플레이트를 구비해 줄 수 없으니까 전자레인지로 사용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고서 배워서 전 지금까지도 전자레인지 사용해서 그냥 만들거든요. 아. 네, 근데 아주 뭐 세분화된 화장품들을 만들면 전자레인지를 온도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온도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전자레인지 가지고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만들려면은 네. 전자레인지도 된다. 근데 좀 이제 제대로 만들거나 고급 과정으로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주 뭐 특정 기능적인 화장품들이 있어요. 뭐 밤 같은 류나 이런 것들은 온도 조절이 잘 안 되면 그 오일류들이 알갱이가 네, 분리돼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파괴될 수도 있고요.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파괴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덕션은 필요 없죠. 그냥 인덕션은 핫플레이트. 네. 인덕션하고 핫플레이트하고 뭔 차이가 있는데? 인덕션은 내장된 거고. 알려드릴까? 네. 그것도 알고 있어? 야, 넌 도대체 모르는 게 뭐가 있냐? 인덕션은 쇠로 된 용기 아래에다가 놔두면 자력으로 인해서 이게 유도전류가 생겨가지고 가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판 자체가 뜨거워져요. 네. 그 안에 유도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인덕션 같은 경우에 이게 뜨거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 손을 올려놓은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손이 철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손 안에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럼 마찰로 인해서 유도전류로 인해서 가열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덕션의 안전함은 어떤 거, 효율도 높고 안전한데 그거는 반드시 철로 된 용기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핫플레이트, 여기서 말하는 핫플레이트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안에 코일이 들어가 있어서 그 판 자체가, 판때기가 뜨거워지는 게 이제 핫플레이트예요. 그럼 핫플레이트의 방식을 가스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전기 그 안에 이제 니크롬선이 들어가 있어. 드라이기 뜨거워지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드라이기, 헤어 드라이기 뜨거워지듯이 그 안에 코일이 들어가 있을 거냐, 아니면 유도전류를 사용하게 만들어 놓을 거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인덕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핫플레이트라고 얘기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핫플레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이제 화학 실험을 할 때는 당연히 전자레인지를 쓰지 않고 핫플레이트를 쓰게 되잖아요. 온도계를 갖다 꽂아놓고 중탕할 때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전자레인지는 그게 아닌 거죠. 그냥 물 집어넣고 데우면은 뜨거워지고, 그럼 그걸 중탕을 사용해서 녹이는 용도로는 전자레인지를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은 이과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실 어머니가 그 태교를 하실 때 인덕션과 애기야 인덕션이라 이런 거라는 그랬구나. 왜 알고 있나 했더니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나는 거죠. 선언 뜻식으로서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핫플레이트를 쓰면 예를 들어 60도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핫플레이트는 자기가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서 이제 온도계를 측정하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전자레인지를 돌려보면 모르는구나. 30초 1분 돌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 70, 80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식히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게 불편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비용은 있으면 좀 편리해지는 거고 없으면 그냥 불편하시지만 크게 저는 문제 못 느꼈거든요. 뭐 10년 지금은 2, 3만 원이면 산다. 네, 2만 원 정도면 사요. 오케이. 네, 화장품 만들 수 있는 거. 말고 일반 핫플레이트. 네, 핫플레이트.
근데 저는 가스레인지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있는 데다 그걸 만들려면 좀 번잡할 거예요. 근데 화장품을 만든다고 하면 왠지 전기 코드 꽂아놓고 좀 편안하게 깔끔하게. 근데 예를 들어 가스레인지 쓰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 어떤 오일을 뭐 70도로 가열한다 그러면 가스레인지에다 하고 싶으면 어떤 뭐 냄비나 이런 데다 끓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보통 비커나 화장품을 제조하는 용기에다가 이제 끓이려면 중탕을 해야 돼요. 물을 끓여서 거기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한 그쵸. 거죠. 가스레인지도 중탕 가능은 해요. 커다란 이렇게 계란찜 넓적한 하는 것처럼, 거에다가 네. 올려놓고 그 안에다 또 비커를 올려놓으면 되게 하겠지. 이거 무슨 화학 실험도 아닌데. 그냥 알아서 뭐 그게 하나 사. 알았어. 지금 그다음에- 검색하고 있는데 300만 원인데 지멘스 뭘 검색하고 인덕션 있는 거야? 검색한 거 아니에요? 뭘 검색하고 있는 살려면 좋은 거 사야 되는 거니까. 장비질하지 마. 그래, 알겠다. 장비질하지 말라고. 그렇죠. 네. 아까 너무 제 돋고 웃었었던 게 아이패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 남자들이 네. 아내한테 내가 이거 좋은 거 사줄게. 아니, 좋은 화장품 만들어줄게. 근데 1대 할 거면 네. 아이패드가 필요하고 맥북이 필요하고 최신형 그럴 카메라가 거면 필요해. 업체를 하나 차려. 플레이스테이션 그거 이러면서. 필요해. 그렇게 해서 일정 풀셋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저울이 당연히 필요해. 그 재료들 계량해야 되니까. 전자저울. 그리고 블렌더. 전자저울은 한 4, 5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전자저울이 조금 비싸요. 정밀도 오히려 높은 건 비싸요. 네, 핫플레이트보다 비싸거든요. 알겠습니다. 0.0g 단위가 이제 측정이 돼야 돼요. 네, 선생님 또 맞아요. 300만 원짜리 보고 있나? 그만해. 그 다음에 블렌더가 필요해요. 이게 블렌더. 화장품을 뭐 수용층이랑 아까 유상층을 합쳐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거 블렌더 그러려면. 비싸지. 에멀전 상태로 만들어야 근데 이게 되니까. 그냥 크림이나 로션 정도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작은 저희가 커피 할 때 뭐 카푸치노에서 거품 내는 정도의 그 크기의 블렌더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거는 10,000원도 안 해요. 8,000원 정도. 그래? 근데 비누도 만들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는 이거 따로 블렌더 구입하지 않았는데 보통 집에 가정용의 도깨비 방망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 쓰시면 파워 돼요. 도깨비 네, 뭐 방망이. 3만 원, 4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음식물 가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손으로 잡고서 가는 믹서기를 손으로 휴대할 수 있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블렌더는 이제 그 섞어주는 걸 얘기한다. 네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이제 그 가만 손으로만 들어보면 섞이지 않거든요. 도희님은 본인은 없으면서 사라고 펌프질만 하고 있다 지금. 자기는 다 손으로 해. 자기는 손으로 하고 자기는 전자레인지에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넣고 그러면서 남은 사례.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깡 선생님 계속 검색하고 있잖아. 300만 원, 600만 원 이런 거 보고 있어. 야, 저울도 30만 원짜리가 있네요. 다 자기 초조에 맞게 해. 그 설돈 있으면 술 한 잔. 근데 더 그 블렌더가 네. 그 거품이 안 들어가게 하는 블렌더가 있어. 그게 조금 비싸요. 맞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몰라. 네네. 장비 좀 나한테 줘. 네. 그 다음에 온도계 있어야 돼. 온도계 필수. 온도계는 1,000원이면 뭐 사거든요. 예. 그 다음에 내열성 비커랑 유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온도를 여기다 재료를 넣어가지고 가열시키는 거예요. 근데 플레이트를 사실 분들은 이게 필요해요. 내열성. 저희가 보통 실험실에서 썼던 그런 비커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보통 뭐 크기 따라 다른데 하나가 7,000~8,000원 정도 해요. 근데 뭐 2~3개 정도는 있어야지 화장품을 만드실 수 있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놓고 이제 섞고 할 테니까. 네네. 근데 저는 플레이트로 안 하고 전자레인지로 하니까 비커를 안 사고 그냥 종이컵으로 해요. 뭐 다이소나 이런 데서 1,000원에 막 되게 많이 눈물 날 것 주는. 같은데. 사줄게. 네. 야, 이거 사줘. 알았어. 돈으로 줘. 동정을 거. 그럼 술을 사 마시겠지. 8324니까 24,000원 주면 소장을 네네. 알겠습니다. 야, 블렌더도 150만 원짜리가 있는데. 대박. 뭘 섞는 거지? 나 사행성 조장으로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회사를 차려, 회사를.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약 스푼이랑 재료 덜 수 있는 거, 주걱,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요리하실 때 이렇게 요리하시고 재료 이렇게 긁는 주걱 같은 거 필요하거든요. 고무로 된 거. 고무 주걱이 있어. 네네. 그리고 pH 테스트지가 필요해요. 테스트지. 네네.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인데 이거를 총 사시면 한 15만 원 내외 정도예요. 이게 다인가요? 근데 이거밖에 필요 남자분들을 없어요. 위해서 최신형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까요? 남자들은 좋아할 겁니다. 지포스가 필요하다. 아내분들 정신 똑똑히 차리세요.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웬만큼 산 거고 네. 김도희는 그러니까 거의 안 샀네, 그지? 그냥 한 거야, 그냥. 슬픈 얘기 하지 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머릿속을 저는 이제 그려보잖아요. 비커를 가지고 핫플레이트로 가열하면서 뭔가 실험하는 장면을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던 거니까. 네네.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장비가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편해지긴 할 편리해져. 거예요. 아, 스포이드 있어야 되지 않나? 스포이드 필요 없어요. 어떻게 그럼 티스푼으로 퍼갖고
보통 몇 방울 떨어뜨린다. 비커를 하시면 비커 이렇게 투입구가 이렇게 약간 얄쌍하게 빠져 있잖아요. 잘 용기에 담을 수 있게. 그러면 종이컵을 하신다 그러면 이게 주여가지고. 그래. 네, 종이컵을 이렇게 꾸구려면 따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용기에다 부으면 돼요. 스포이트로 주입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눈물 난다. 그럼 그렇다. 예를 들면 아까 비싼 그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릴 거야. 5방울 떨어뜨린데 그럼 그거는 에센셜 오일을 사시면 용기에 스포이트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별도 구매 안 하셔도 돼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왜 슬픈 이야기가 됐어요? 일단 집에 있는 걸로도 할 수 있다. 네네. 전 이미 중고나라를 뒤지고 있습니다. 그만하라고 이 자식아. 1,000만 원 나오나요? 지금 말만 들어도 1,000만 원인데. 네. 그러니까. 난 이 정도 취미밖에 얘기 안 해. 1,000만 원 정도는 갖고 시작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15만 원, 돈이 안 들 수도 있고 1,000만 원짜리를 살 수도 있고 셋 중에 하나다.